공원 한 구석 낡은 벤치 아래 잔디밭에는 매일 아침마다 알 수 없는 흔적들이 생겨났다. 마치 어떤 맹수가 밤새도록 땅을 파헤친 듯 흙먼지가 사방에 흩뿌려져 있었다. 공원 관리인으로 일하는 김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세상의 풍파를 겪어낸 듯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과거 촉망받던 강력계 형사였으나 8년 전 미해결로 끝난 한 실종 사건의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으로 숨어 들어왔다. 그의 유일한 벗은 바로 그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는 진돗개 꼬끄동이었다. 꼬끄동은 윤기나는 검은 털과 날카롭지만 순종적인 눈빛을 가진 영리한 개였다. 그날 아침 진우는 꼬끄동과 함께 평소처럼 공원을 순찰하고 있었다. 꼬끄동은 늘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녀석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녀석은 잔디밭 한가운데 있는 한 지점에 멈춰 서더니 갑자기 격렬하게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푸석푸석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고 꼬끄동의 코는 쉴 새 없이 땅을 킁킁거렸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땅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으려는 듯했다. 진우는 꼬끄동의 행동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꼬끄동, 또 뭐 찾냐? 뼈다귀라도 묻어놨냐? 진우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꼬끄동은 주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녀석은 더욱 강하게 땅을 파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녀석의 눈빛은 비장했으며 마치 그 땅 속에 세상의 모든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듯했다. 꼬끄동의 끈질긴 집착은 진우의 무관심마저 흔들었다. 녀석은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뜨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공원에 드물어질 때까지 꼬끄동은 땅을 파고 또 팠다. 진우는 꼬끄동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꼬끄동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비범한 지능과 예민한 후각,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 진우가 현장에서 위험에 처할 때마다 꼬끄동은 기가 막히게 그를 구해내곤 했다. 녀석이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였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꼬끄동이 파헤친 곳으로 다가갔다. 흙더미 속에는 낡고 녹슨 삼날이 박혀 있었다. 삼날은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있었던 듯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진우는 삼날을 꺼내 유심히 살펴보았다. 삼날의 끝부분에는 희미하게 어떤 문양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과거 강력계 형사 시절 실종 사건 현장에서 발견했던 증거물들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묘하게 귀퀴한 냄새가 삼날에서 풍겨져 나왔다.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8년 전 그를 은퇴로 몰아넣었던 그 미해결 실종 사건. 한 소녀가 공원에서 실종되었고 그녀의 흔적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진우는 모든 것을 걸고 사건을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는 그 사건의 기억을 애써 잊으려 했지만 꼬끄동이 찾아낸 이 삼날은 잊고 지냈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진우는 삼날을 킁킁거리는 꼬끄동의 코에 가져다 댔다. 꼬끄동은 코를 실룩거리더니 갑자기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녀석의 눈빛은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꼬끄동이 반응하는 것을 보자 진우는 확신했다. 이 땅 속에는 단순한 흙먼지 이상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는 8년 전의 미해결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진우의 머릿속에서는 오랜만에 복잡한 생각들이 얽히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은퇴 생활을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땅속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땅속의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어떤 진실의 실마리였다. 김진우는 꼬끄동이 파헤친 곳에서 발견된 낡은 삼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삼날의 끝부분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은 그의 기억 속 8년 전 미해결 실종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단서들과 묘하게 겹쳐졌다. 꽃구동은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흙냄새를 맡으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은 민준의 이성보다 더 정확하게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진우는 삼날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채취했다. 흙 속에는 희미하게 변색된 나무십 조각들과 함께 작은 유리 파편들이 섞여 있었다. 유리 파편들은 날카롭고 투명했지만 자세히 보니 표면이 거칠고 불규칙했으며 마치 고열에 녹았다가 굳은 듯한 흔적을 보였다. 진우는 이런 종류의 파편이 공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진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형사 본능이 맹렬하게 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이 작은 증거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옛 동료였던 고고학자 강지연에게 연락했다. 강지연은 과거 고대 유물과 역사적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인물이었다. 진우의 전화를 받은 강지연은 처음에는 귀찮은 듯 한숨을 쉬었다. 진우야, 나는 이제 고고학 현장에서 은퇴한 몸이다. 조용히 유물 감정이나 하며 살고 싶어. 또 무슨 기괴한 사건에 휘말리려는 거냐. 게다가 네 개가 땅을 파헤쳐서 찾은 단서라니 너무 황당하지 않냐. 지연아, 부탁이다. 이번 건 정말 달라. 꽃구동이 8년 전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공원 특정 지점을 파헤쳤어. 그리고 내가 발견한 삼날과 유리 파편들이 너무 이상해. 내 도움이 필요해. 이 공원의 역사, 그리고 이 삼날에 대해 파헤쳐줘. 진우는 간절하게 말했다. 그는 꽃구동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연의 흥미를 유발하려 했다. 지연은 꽃구동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꽃구동의 이름을 듣자 지연의 목소리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꽃구동이 그렇게까지 반응한다고? 알겠다. 증거물들을 잘 보존해서 보내라. 내가 한번 봐주지. 지연은 결국 진우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지만 진우는 그녀가 이 사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우는 삼날과 유리 파편 그리고 채취한 흙 샘플을 조심스럽게 밀봉하여 지연에게 보냈다. 그는 지연의 분석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꽃구동이 파헤친 곳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꽃구동은 여전히 그곳에 시선을 고정한 채 때때로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진우는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다.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없었지만 진우의 눈은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는 공원 관리인으로서 공원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강지연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진지하고 심각했다. 진우야, 네가 보낸 증거물들을 분석했는데 예상보다 심각하다. 그 삼날은 오래된 삽이지만 문양은 1980년대에 유행했던 특정 건축 자재 회사에서 사용하던 로고와 비슷해. 그리고 유리 파편은 단순한 유리가 아니야. 특수 코팅된 강화 유리 파편이야. 이런 유리는 일반 건물에는 쓰이지 않아. 주로 방음시설이나 지하 연구실 같은 특수 목적 건물에 사용되는 재료야. 그리고 그 흙 샘플에서는 극미량이지만 인체 조직의 흔적과 특정 화학 물질이 검출됐어. 지연의 마지막 말에 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인체 조직이라니. 그는 8년 전 그 소녀의 실종 사건을 떠올렸다. 인체 조직이라고 그게 무슨 의미냐? 지연아.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주 미량이라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지만 DNA 분석 결과 인간의 세포 조직과 일치해. 물론 오염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특수 유리 파편과 화학 물질이 함께 검출된 상황에서
인간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야. 어쩌면 이 공원 지하에 어떤 비밀 시설이 있었거나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불길한 예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연은 공원의 역사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공원이 조성되기 8년 전, 이곳은 한때 재벌그룹 선우그룹 소유의 비밀 연구소가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표면적으로는 첨단 과학 연구를 표방했지만 그 내막에는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과 기밀 군사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8년 전 연구소가 갑작스럽게 폐쇄되고 철거된 후 공원으로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진우는 소름이 돋았다. 8년 전 소녀의 실종 사건과 연구소 폐쇄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다. 선우그룹이라고 그건 그 소녀의 아버지가 일했던 곳 아닌가. 진우는 중얼거렸다. 8년 전 실종된 소녀의 아버지는 선우그룹의 하청업체 직원이었고 그는 실종 사건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자취를 감췄었다. 맞아. 그리고 그 선우그룹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최민호 회장이야. 그는 냉혹하고 탐욕스러운 사업가로 악명 높지. 그의 이름이 이 모든 것과 연관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경악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지연의 말에 전율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맞춰지는 듯했다. 꽃구동이 파헤친 곳은 단순히 흙이 아니라 8년 전의 끔찍한 비밀이 묻혀있는 곳이었다. 선우그룹의 비밀연구소, 8년 전 소녀의 실종, 그리고 최민호 회장.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최민호 회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이 연구소를 폐쇄하고 공원으로 위장했던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꽃구동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꽃구동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꽃구동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았던 것이다. 진우의 눈빛에는 다시금 과거 형사 시절의 날카로운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이 사건을 해결하고 8년 전의 비극적인 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다. 그는 최민호 회장에게 직접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진우는 강지연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경악했다. 8년 전 실종 사건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선우그룹의 비밀 연구소와 최민호 회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얽혀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형사 본능을 맹렬히 자극했다. 꽃구동은 여전히 공원 그 자리에 앉아 흙냄새를 맡으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녀석의 예민한 감각은 땅속 깊이 묻힌 진실을 끊임없이 진우에게 알리려 했다. 진우는 삼날과 유리 파편 흙 샘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삼날의 문양은 이제 8년 전 그 소녀가 실종되었을 때 그녀의 소지품에서 발견되었던,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 의미도 찾지 못했던 낡은 손수건의 자수문양과 겹쳐졌다. 소녀의 아버지 선우그룹의 하청업체 직원이 이 삼날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강화유리 파편은 분명히 지하 연구소의 잔해였다. 인체 조직의 흔적은 그 연구소에서 비윤리적인 실험이 이루어졌거나 혹은 다른 희생자가 존재한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연아, 이 공원 지하에 선우그룹의 비밀 연구소가 있었다는 기록이 확실한가? 그리고 그 연구소는 언제 폐쇄되었지? 진우는 강지연에게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확실해, 진우야. 선우그룹은 8년 전 정확히 그 소녀가 실종된 시기에 연구소를 급히 폐쇄하고 철거했어. 그리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했지. 모든 기록이 매우 은밀하게 처리되었지만 내가 가진 고고학적 자료들과 과거 언론 보도들을 통해 연결할 수 있었어. 문제는 연구소 폐쇄 기록이 너무나도 깨끗하다는 거야. 마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듯이 말이야.
지연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진우는 꽃구덩이 파헤친 지점, 그리고 삼날과 유리 파편이 발견된 곳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흙 속에서는 묘하게 화학 약품 냄새 같은 것이 희미하게 풍겨져 나왔다. 그는 그 냄새가 8년 전 소녀의 실종 사건 현장에서 맡았던 냄새와 유사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우는 자신의 경험상 이 냄새가 시신에서 나는 부패한 냄새나 혹은 어떤 유해 물질에서 나는 냄새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꽃구동은 진우가 그 냄새를 감지하자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녀석은 이제 앞발로 땅을 파는 것을 넘어 코를 땅속 깊이 들이밀며 어떤 특정 지점에 집착하는 듯 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듯 녀석의 행동은 절박했다. 꽃구동 진정해. 뭐가 있는 거야? 더 깊이 파봐야 하는 건가? 진우는 꽃구동의 행동에 따라 그 지점을 더욱 깊게 파기 시작했다. 삼날을 이용해 흙을 파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딱딱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쿵. 진우는 삽을 내려놓고 손으로 흙을 파헤쳤다. 그리고 그의 손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다. 그것은 낡고 녹슨 금속 상자였다. 상자의 표면은 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진우는 직감적으로 이 상자가 8년 전 실종 사건의 핵심 단서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자는 제법 컸고 무게도 상당했다. 진우는 꽃구동의 도움을 받아 상자를 땅속에서 꺼냈다. 꽃구동은 상자를 보자마자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녀석의 눈빛은 상자를 향해 있었다. 진우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안에는 흙먼지로 뒤덮인 낡은 인형,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작은 유리병이 들어있었다. 인형은 8년 전 실종된 소녀가 가장 아끼던 인형이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유리병 안에는 붉은색 액체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꺼내 향기를 맡아보았다. 역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액체는 분명히 그가 땅속에서 맡았던 냄새의 근원이었다. 그때 민주는 상자 바닥에 숨겨진 낡은 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아직 작동할 것 같았다. 민주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 하는 잡음과 함께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빠, 무서워요. 여긴 너무 어둡고 차가워요. 그 아저씨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아빠, 나 좀 꺼내줘요. 어린 소녀의 목소리였다. 8년 전 실종된 그 소녀의 목소리였다. 진우는 소름이 돋았다. 녹음기에는 소녀가 납치되어 갇혀있는 듯한 상황이 녹음되어 있었다. 그리고 목소리 중간중간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곧 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너희 아버지의 어리석음이 모든 것을 망쳤어. 하지만 걱정 마라. 너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될 테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광기가 담겨 있었다. 녹음은 소녀의 비명소리와 함께 끊겼다. 진우는 녹음기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8년 전 실종된 소녀는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납치되어 어딘가에 감금되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최민호 회장이었다.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말은 선우그룹의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 분명했다. 진우는 곧바로 강지연에게 연락하여 모든 것을 설명했다. 지연은 녹음 내용을 듣고 경악했다. 진우야, 이건 살인사건이야. 그리고 그 남자의 목소리, 혹시 최민호 회장이 아닐까?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말은 그들의 비밀 프로젝트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 지연은 민호에게 유리병 안의 붉은 액체와 녹음기를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녀는 이 액체가 소녀를 죽인 독극물인지
아니면 소녀에게 어떤 실험을 가한 물질인지 분석해야 했다. 또한 녹음기의 목소리를 분석하여 남자의 신원을 특정해야 했다. 진우는 초롱이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끈질긴 집념이 8년 만에 진실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진우는 이제 자신의 적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권력과 돈으로 무장한 거대한 악인 최민호 회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했다. 최민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이 연구소를 폐쇄하고 공원으로 위장했으며 심지어는 죄 없는 소녀를 희생시키기까지 했던 것이었다. 진우의 눈빛에는 복수심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는 이강수와의 싸움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악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최민호 회장에게 직접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오랜 숙제를 풀 때가 온 것이다. 김진우는 땅속에서 발견된 녹음기의 충격적인 내용과 강지연의 분석 결과에 전율했다. 8년 전 실종된 소녀는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우그룹의 비밀 연구소에 납치되어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의 희생양이 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는 최민호 회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죄 없는 소녀를 납치하고 연구소를 폐쇄하며 모든 증거를 은폐했던 것이다. 꽃구동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온 진정한 영웅이었다. 진우는 최민호 회장과 선우그룹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8년 전 실종 사건의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하며 당시 놓쳤던 단서들을 찾아내려 애썼다. 강지연은 최민호 회장의 사업 확장 이력과 그가 매입했던 부동산들을 추적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최민호 회장은 8년 전 공원 부지 외에도 여러 곳에 폐쇄된 연구시설과 연관된 부동산을 은밀히 매입하고 있었으며 이 모든 곳이 과거 비윤리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돌던 장소들이었다. 진우야, 최민호 회장은 단순히 돈을 쫓는 사업가가 아니야. 그는 어떤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어. 그가 폐쇄된 연구소 부지들을 계속해서 사들이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지연이 말했다. 진우는 최민호 회장의 과거 비서였던 박혜정이라는 인물에 주목했다. 박혜정은 8년 전 실종 사건 직후 갑작스럽게 퇴사했으며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진우는 그녀가 최민호 회장의 비윤리적인 실험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박혜정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최민호 회장은 민우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민우의 끈질긴 추적에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민우를 얕잡아 보았지만 민우가 과거 강력계 형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최민호는 민우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민호는 민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미끼를 던졌다. 그는 자신의 주최하는 자선 경매에 민우를 초청했다. 이 경매는 겉으로는 화려한 행사였지만 실은 민우를 제거하기 위한 최민호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최민호는 경매장 곳곳에 자신의 사병들을 배치하고 민우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했다. 경매 당일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찬 경매장은 최민호의 위선적인 미소와 함께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다. 민우는 평범한 정장 차림으로 경매장에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매섭게 최민호와 주변 환경을 스캔하고 있었다. 꽃구동은 민우의 옆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녀석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꽃구동은 최민호에게서 희미한 죽음의 냄새를 맡은 듯했다. 최민호는 민우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우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김진우 씨,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분이 이런 곳에 어울릴지는 모르겠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최민호의 손을 잡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최민호 회장님, 저는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8년 전 그 소녀의 실종 사건, 그리고 선우그룹의 비밀 연구소에 대해 회장님께서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직접 진실을 찾아낼 것입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최민호는 민우의 당돌함에 분노했다. 하하, 진실이라 진실은 때로는 당신이 감당하기 힘든 법입니다. 당신의 꽃구동이 땅을 파헤쳐 찾은 것이 겨우 녹슨 삼날과 낡은 녹음기뿐이겠지. 그거 가지고 나를 협박하려는 건가? 8년 전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야. 당신의 끈질김도 여기까지다. 최민호는 민우의 뒤에 숨겨진 비밀까지 알고 있다는 듯 비웃었다. 그때 꽃구동이 갑자기 최민호의 발목을 향해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녀석은 최민호에게서 어떤 끔찍한 냄새를 맡은 듯했다. 최민호는 꽃구동의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경호원들에게 민우와 꽃구동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이 건방진 자들을 당장 내 경매장에서 쫓아내라. 나의 명예를 더럽히는군. 경호원들이 민우에게 달려들었다. 민우는 공원 관리인으로 지내면서도 꾸준히 몸을 단련해왔다. 그는 능숙하게 경호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꽃구동도 민우의 옆에서 경호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그들의 접근을 막았다. 민우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제압하며 최민호에게 다가가려 애썼다. 최민호는 민우의 예상치 못한 실력에 놀랐다. 그는 민우를 단순히 은퇴한 형사로만 생각했지만 민우는 그 이상이었다. 그는 민우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민호는 경매장 곳곳에 설치된 함정을 작동시켰다. 갑자기 경매장 바닥이 삐걱거리더니 민우의 발밑에서 굉음과 함께 구멍이 뚫렸다. 민우는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다. 꽃구동은 민우의 옆에서 필사적으로 그를 따라 뛰어내렸다. 민우와 꽃구동이 떨어진 곳은 박물관 지하에 숨겨진 비밀 통로였다. 통로는 어둡고 좁았으며 민우는 자신의 몸이 흙먼지로 뒤덮이는 것을 느꼈다. 위에서는 최민호의 비웃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하하, 김진우, 어리석은 자 같으니 그곳은 내 놈의 무덤이 될 것이다. 8년 전 그 소녀처럼 말이야. 민우는 정신을 차리고 손전등을 켰다. 꽃구동은 민우의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낮은 낑낑거림을 내뱉었다. 녀석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민우를 향한 충성심은 변함없었다. 민우는 최민호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이 통로를 이용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 통로가 8년 전 실종된 소녀가 갇혔던 곳일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민우는 김지연에게 무사히 경매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제 최민호와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해야 했다. 이 통로는 그의 무덤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이 숨겨진 곳이자 최민호의 비밀 아지트로 향하는 길목이 될 수도 있었다. 민우는 꽃구동과 함께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8년 전의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릴 때가 온 것이다. 김진우와 꽃구동은 최민호의 함정에 빠져 지하 비밀 통로로 떨어졌다. 통로는 흙먼지로 가득했고 희미한 빛만이 민우의 손전등에서 새어나왔다. 꽃구동은 민우의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낮은 낑낑거림을 내뱉었지만 민우를 향한 충성심은 변함없었다. 민우는 최민호의 비웃는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다. 그곳은 내 놈의 무덤이 될 것이다. 8년 전 그 소녀처럼 말이야. 민우는 정신을 가다듬고 통로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통로의 벽면은 낡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고 곳곳에 거미줄과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는 꽃구동의 예민한 후각을 믿기로 했다. 꽃구동 뭔가 찾아봐.
이곳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야. 민우는 꽃구동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꽃구동은 코를 킁킁거리며 통로를 따라 움직였다. 녀석은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서더니 벽면을 향해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민우는 꽃구동이 긁는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른 부분과 달리 미세하게 색깔이 다른 벽돌이 보였다. 그는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벽돌을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벽돌 뒤에는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다. 민우는 손전등을 비추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좁고 어두운 비밀 통로였다. 통로 안에서는 희미하게 기계음이 들려왔고 묘하게 역겨운 냄새가 풍겨져 나왔다. 민우는 꽃구동과 함께 비밀 통로로 들어섰다. 통로는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민우는 방향 감각을 잃을 뻔했다. 그때 꽃구동은 갑자기 격렬하게 짖으며 통로의 한쪽 방향으로 달려나갔다. 녀석의 짖는 소리는 절박함과 함께 어떤 흥분을 담고 있었다. 민우는 꽃구동의 뒤를 쫓았다. 통로 끝에는 육중한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 너머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우는 철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은 최민호 회장의 비밀 사무실이었다. 사무실 안에는 최신 컴퓨터와 서류들이 가득했고 벽면에는 선우그룹 미래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거대한 도표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사무실 한쪽 구석에는 쇠창살로 된 작은 감옥이 있었다. 감옥 안에는 한 남자가 사슬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다. 김철수 씨, 민우는 낮은 소리로 외쳤다. 그 남자는 8년 전 실종 사건 당시 선우그룹의 비밀 연구소에서 일했던 연구원 김철수였다. 그는 살아있었다. 민우는 김철수가 8년 전 실종된 소녀의 아버지이자 최민호의 비윤리적인 실험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우는 김철수를 구출하기 위해 철문을 부수려 했다. 하지만 문은 너무나 견고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문을 열 방법을 찾았다. 그때 꽃구동이 갑자기 김철수가 갇혀있는 감옥 안쪽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감옥 바닥에 놓인 어떤 물체를 턱으로 가리키는 듯 했다. 민우는 꽃구동이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았다. 감옥 바닥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민우는 꽃구동의 지시대로 손을 뻗어 열쇠를 집었다. 그리고 그 열쇠로 철문 자물쇠를 열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우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김철수 씨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김철수는 앙상하게 마른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살아있었군요. 김철수가 희미하게 말했다. 민우는 김철수를 부축하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김철수는 힘겹게 사무실 한쪽에 걸려있는 선우그룹 미래 프로젝트 도표를 가리켰다. 저게 다예요. 최민호가 저걸 위해 모두를 희생시켰어요. 김철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최민호 회장과 그의 사병들이 나타난 것이다. 최민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김진우 네가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그리고 김철수 내놈이 아직 살아있었다니. 최민호는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모두 죽여라.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민우는 김철수를 보호하며 사병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 형사 시절의 모든 전투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사병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방역했다. 꽃구동은 민우의 옆에서 최민호의 사병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그들의 접근을 방해했다. 녀석은 특히 최민호가 쏜 총알이 민우를 향할 때마다 자신의 몸을 던져 민우를 보호했다. 전투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민우는 사병들을 하나씩 제압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그때 최민호가 민우를 향해 총을 겨눴다. 이놈 죽어라, 당 하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민우는 총알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 꽃구동이 민우의 앞에 몸을 던졌다. 총알은 꽃구동의 옆구리를 관통했다. 꽃구동, 민우는 절규했다. 꽃구동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녀석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민우를 향한 충성심이 가득했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민우의 손을 핥았다. 민우는 꽃구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꽃구동, 안 돼, 꽃구동. 꽃구동의 희생은 민우의 마음에 불타는 복수심을 안겨주었다. 그는 최민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민우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의 주먹은 맹렬하게 최민호를 향했다. 최민호는 민우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그는 민우의 분노에 찬 주먹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민우는 최민호를 제압하고 바닥에 눕혔다. 내 놈의 탐욕 때문에 꽃구동이 죽었다. 내 놈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때 김지연과 경찰이 지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김지연은 민우에게서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최민호의 경매장 함정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추적하여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관들은 최민호와 그의 사병들을 모두 체포했다. 그들은 민우와 김철수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민우는 김철수에게 최민호의 선우그룹 미래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다. 김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선우그룹 미래 프로젝트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영생을 얻으려는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이었다. 최민호는 8년 전 실종된 소녀를 포함한 여러 명의 아이들을 납치하여 이 실험의 대상자로 삼았던 것이다. 그는 이영숙 가족의 특별한 힘을 이용하려 했고 김철수는 그 연구의 핵심 개발자였다. 김철수는 이 프로젝트의 비윤리성에 반대하다가 최민호에게 납치되어 이곳에 감금되었던 것이다. 그가 갇혀있던 감옥은 바로 8년 전 실종된 소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었다. 꽃구동이 그곳에서 냄새를 맡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민우는 김철수의 고백에 경악했다. 최민호의 잔혹함과 야망은 상상을 초월했다. 꽃구동의 희생과 김철수의 증언은 최민호의 모든 죄를 명백히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민우는 꽃구동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녀석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었다. 김진우는 피투성이가 된 꽃구동을 품에 안고 최민호의 비밀 사무실을 나섰다. 김철수 씨는 김지연의 도움으로 즉시 의료진에게 인계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의 몸은 쇠약했지만 그의 증언은 최민호의 모든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민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최민호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이 가득했다. 꽃구동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었다. 민우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꽃구동의 희생과 김철수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최민호 회장과 선우그룹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폭로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8년 전 실종된 소녀의 비극적인 이야기, 선우그룹의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 그리고 최민호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잔혹한 짓을 저질렀는지 설명했다. 그는 꽃구동이 땅속에서 찾아낸 증거물들과 김철수 씨의 증언을 제시하며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밝혔다. 특히 꽃구동이 목숨 걸고 찾아낸 녹음 파일 속 소녀의 절규는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언론은 민우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8년 전 미해결 실종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 뒤에 거대한 재벌그룹의 추악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선우그룹 미래 프로젝트의 비인도적인 실체가 드러나자 시민들은 분노했고 사회 각지에서 최민호 회장을 처벌하고 선우그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최민호 회장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쌓아 올린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민우가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선우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회사의 모든 사업은 마비되었다. 결국 최민호 회장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민우를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김진우 내놈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최민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민우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선우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최민호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공범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선우그룹 미래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그곳에서 희생된 모든 피해자들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졌다. 김철수 씨는 병원에서 회복 후 언론에 직접 나서서 최민호의 잔혹한 행위를 증언했다. 그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꽃구동의 이야기는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 녀석의 끈질긴 집념과 숭고한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과 충성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민우는 꽃구동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하여 공원 가장 아름다운 곳에 묻어주었다. 그는 꽃구동의 이름을 딴 작은 비석을 세웠고 그 비석에는 진실을 밝힌 영웅견 꽃구동, 그의 끈질긴 사랑과 용기를 영원히 기억하리라는 문구를 새겼다. 하지만 최민호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사병들을 이용해 민우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우의 과거 약점들을 파헤쳐 민우를 정신적으로 흔들고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파괴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의 목표는 민우를 단순한 복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파괴하는 것이었다. 민우는 최민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김지연은 민우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민우의 주변에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최민호 측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민우는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위험에 빠졌음을 알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꽃구동의 희생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민우는 꽃구동의 무덤 옆에 앉아 녀석과의 추억에 잠겼다. 꽃구동은 그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그에게 잊고 지냈던 정의감과 책임감을 다시 일깨워준 존재였다. 민우는 꽃구동의 비석을 조용히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는 최민호와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꽃구동과 8년 전 희생된 소녀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민호 회장은 감옥에 수감된 채에도 김진우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고 자신이 구축한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 네트워크를 이용해 민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목표는 민우를 육체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넘어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파괴하여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민우는 최민호의 음모를 예상하고 있었다. 김지연은 최민호의 비밀 네트워크를 24시간 감시하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다.
진우야 최민호가 너의 과거 사건 파일들을 조사하고 있어. 특히 네가 유일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 미해결 사건의 진실을 왜곡해서 너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는 것 같아. 지연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담겨 있었다. 그 미해결 사건은 민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트라우마였다. 최민호는 민우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는 민우가 8년 전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민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꽃구동의 희생과 8년 전 실종된 소녀의 고통을 떠올리며 더욱 강한 결의를 다졌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최민호의 사병들은 언론에 익명의 제보를 흘렸다. 제보의 내용은 민우가 8년 전 미해결 사건의 증거를 조작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거짓 정보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민우의 명예는 위기에 처했다. 사람들은 민우가 거대 기업의 비리를 밝혀낸 영웅이라고 칭송했지만 동시에 그가 과거에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민우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그는 최민호의 음모를 역이용하여 그를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민우는 자신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8년 전 미해결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민호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거짓말을 꾸몄는지 낱낱이 폭로할 생각이었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민우는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그는 8년 전 미해결 사건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당시 그가 어떤 단서들을 발견했으며 어떤 난관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왜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은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리고 민우는 꽃구동이 8년 만에 땅속에서 찾아낸 삼날과 녹음기 그리고 김철수 씨의 증언이 어떻게 그 미해결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는지 설명했다. 그는 꽃구동의 놀라운 직감과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꽃구동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때 민우는 자신이 과거 미해결 사건 현장에서 발견했던 작은 단서 하나를 떠올렸다. 그것은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자국이었다. 당시에는 분석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는 꽃구동이 삼날과 녹음기를 파헤친 지점에서 발견된 흙 샘플에서 그 신발 자국과 일치하는 미세한 흔적을 찾아냈다. 민우는 그 흔적을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은 8년 전 실종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신발 자국입니다. 그리고 이 자국은 최민호 회장이 8년 전 연구소를 폐쇄할 때 신고 있던 신발의 자국과 일치합니다. 민우의 마지막 폭로의 기자 회견장은 술렁였다. 최민호 회장은 8년 전부터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단순히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우는 최민호가 소녀를 납치하고 연구소에 감금한 후 그녀를 희생시켜 미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는 최민호의 모든 죄를 명백하게 밝히며 그가 어떻게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낱낱이 폭로했다. 최민호는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민우의 마지막 폭로에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의 명예는 완전히 실추되었고 그의 모든 거짓말은 만천에 드러났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재판 결과 최민호는 살인 납치 증거 조작, 불법 생체 실험 등 수많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종신형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최민호의 몰락은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고 권력 남용과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김철수 씨는
재활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윤리적인 과학 연구를 고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그는 민우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두 사람은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는 동반자가 되었다. 김영호 씨는 잃어버렸던 딸을 대신하여 김철수 씨를 가족처럼 보살폈다. 민우는 공원 관리인 일을 계속했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8년 전 미해결 사건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 되었다. 꽃구동은 공원 한쪽에 영원히 잠들어 있었지만 녀석의 이름은 진실을 밝힌 영웅견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다. 민우는 꽃구동의 비석을 자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우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의에 맞서 싸우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민우는 겸손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로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 모든 것은 한 마리 진돗개가 공원 땅을 끈질기게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것이었다. 작은 동물의 직감과 숭고한 희생이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세상에 드러내고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밝혀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민우의 삶은 이제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고 그의 삶은 정의를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